우리는 노화가 조금 일찍 찾아오거나 조금 늦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삶의 불가피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폐렴, 독감, 결핵, 위창자간 질환을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900년 이 네 가지 질병이 미국 사망자 중에 약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에는 그중 하나가 결국은 목숨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네 가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체계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학 발전, 기술 혁신,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더 나은 정보들 덕분에 그런 질병들이 본래 그런 것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화 역시 우리가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이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입니다. 그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화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그 자체가 질병이며 만병의 근원이다. 싱클레어 교수는 책에서 만병의 근원인 노화라는 질병을 늦추고 더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게 먹어라.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게 먹어라.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장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절식 혹은 단식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습니다. 80년에 걸쳐 수행된 다양한 연구와 관찰을 통해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열량 제한을 통해 위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서투인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투인은 세포의 방어 체계를 자극하고 안 좋은 시기에 생존을 도모하고 질병과 쇠퇴를 막고 후속 유전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978년 100세가 넘는 장수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오키나와 섬에서 생물노년학자 가가와 야스오는 섬 학생들이 본토 아이들에 비해 열량 섭취량이 3분의 2에 못 미치고 성인의 열량 섭취량은 본토의 성인에 비해 약 20% 적어서 더 마른 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수명이 더 길 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악성종양, 심장병을 앓는 사람도 훨씬 적어 건강 수명 또한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 주기적 단식. 음식 부족에 따른 유전적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반드시 배고픔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혁신적인 새로운 건강 유지 방식이라고 묘사되곤 합니다. 현재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매달 5일씩만 주로 야채 스프, 에너지바, 영양 보충제로 이루어진 매우 제한적인 식사를 하도록 하고 3개월을 보내자 이 단식 흉내 식단을 유지한 이들은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간에서 주로 생산되는 장수와 관련된 호르몬 IGF-1의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법을 잊은 섬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이카리아 섬은 주민 중 3분의 1이 90세가 넘게 산다고 합니다. 고령자들 모두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들인데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을 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에 따라 철저하게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식을 줄여라.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아미노산,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면 우리 셰프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도 수월하게 공급해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이 육류를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에는 많은 대가도 따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암의 발병과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은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섭취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동물성 단백질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면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줍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매우 적은데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적 조건이 생존회로의 활성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섭취량이 부족해지면 mTOR이라는 효소가 억제되는데, 이 효소가 억제되면 세포의 분열은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세포 중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닌 단백질을 분해하여 재활용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세포의 분열 속도가 노화의 진행 속도인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세포 분열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노화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라. 수시기 전부터 운동이 활력 충전 처방으로 관장되어 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많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사들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를 피가 순환계를 더 빨리 돌면서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건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운동으로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작은 규모의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혈구 안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물질의 길이가 더 길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 마모되면서 짧아지는데, 운동이 이 텔로미어의 마모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정의상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자 수준의 여러가지 화학 반응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작용들이 텔로미어의 마모를 늦추면서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여러가지 수면 관련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려면 운동의 강도가 매우 중요한데, 강한 운동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섞어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 활성을 띠는 여러가지 장수 유전자들은 텔로미어의 연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세 혈관 형성,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강화와 같은 여러가지 운동의 건강 혜택도 함께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몸을 차갑게 하라. 몸을 편안하지 않는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은 장수 유전자를 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온열 중성대에서 벗어나면 신체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호흡 패턴이 바뀝니다. 또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로 오가는 혈액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심장 박동 또한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이런 반응들은 유전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물이 안정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인 항상성은 보편적인 생물 생존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해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 생존 회로를 작동시키는 사실상의 힘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작동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울 때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 체온이 차가워지면 UCP2 유전자는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서투인 물질 중 하나인 SIRT3가 훨씬 많아져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 등의 발병률이 줄어들 뿐 아니라 노화가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추위에 적당히 노출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배란 끝에 다가가지만 그 너머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팔은 위험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자주 겪을 때 우리 장수 유전자는 건강한 갈색 지방을 추가로 주문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를 얻게 되고 갈색 지방의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후속 유전체 작용을 방해하지 마라. 약간의 역경이나 세포 스트레스는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속 유전체 AMPK, mTOR, NAD, 서투인 등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마모와 손상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DNA 끊김은 면역계 기능과 기억 강화에 있어서는 필수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DNA 손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DNA의 손상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DNA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방향성 아민류는 DNA를 손상시키는데, 직접 흡연보다 간접 흡연으로 들이마시는 양이 약 50에서 60배 더 많다고 합니다. 도시지역의 매연도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플라스틱병과 일회용 포장 용기를 비롯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PCB, 폴리에마 바이페닐 같은 화학물질도 가능한 접촉을 피해야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닐릴 옐로 같은 아조염료, 유기할로겐 화합물, N-니트로소 화합물, 방사선도 후생 유전체와 노화 과정에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물질과는 되도록 적게 접촉하는 것이
노화의 예방뿐 아니라 건강한 삶에도 확실한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